긴금돈의 썰치는 라디오 긴금돈입니다.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흔히들 상대가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처먹는 걸로 보이면 헤어질 때가 됐다고 하잖아요. 진짜 명언 중에 명언이라고 생각해요. 한때 사랑한다 생각해서 결혼까지 했는데 살아보니까 사랑 진짜 별거 아니더군요. 그깟 먹는 게 뭐라고 사랑이고 나발이고 그런 건 저희 집 강아지나 줘야겠어요. 제 가족이었던 사람들이 처먹는 이야기 좀 해드릴게요. 어찌나 지들 입만 입인지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네요. 저는 26살에 남편 만나서 장거리 연애 2년 하다가 결혼했어요. 남편도 저도 원래 서울 살고 남편이 일 때문에 경상도로 2년 파견 나가 있는 동안 연애했고요. 장거리 연애하면 끝이 안 좋다고 하잖아요. 연애 동안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와 생각하니 딱 알겠네요. 저는 장거리 연애다 보니까 오히려 서로 부딪힐 일도 별로 없고 큰일에선 일단 싸울 게 없으니까 그게 좋은 점이라고 생각했거든요. 그리고 사소한 건 살면서 맞춰가는 거라 생각했죠. 근데 제가 결혼하고 5년 살았는데 그 생각이 완전히 뒤집혔네요. 살면서 크고 작은 일로 사람 속 뒤집는 일도 많았지만 그런 건 그때그때 해결 방안이 있거나 그것도 아니면 전부 까먹었거든요. 제가 진짜 이혼까지 결심한 이유는 남들 보기엔 사소한 식탐 때문이에요. 연애 때는 음식을 먹어도 각자 거 시켜서 먹으니까 신랑이 좀 빨리 먹는다? 뭐 이 정도만 생각했어요. 저도 양이 적은 편은 아니라서 음식점 가면 1인분 음식 시키면 약간 모자르다 생각드는 정도예요. 근데 여기서 한두 숟가락 더 먹으면 배가 찢어지겠다 싶어서 굳이 더 먹지는 않아요. 근데 또 그 양보다 적게 먹으면 이건 먹은 것도 아니고 안 먹은 것도 아닌 상태라 웬만하면 제 거 제가 먹어서 배 채우는 스타일이에요. 살면서 알게 된 남편의 식사량은 일단 무한대예요. 많이 먹고 빨리 먹는 것만 계속 보더라도 처먹는다는 소리가 절로 나올 텐데 심지어 식사 예절도 없고 식탐도 도를 넘어섰어요. 남편의 식탐 때문에 어이없는 일 진짜 많았지만 뼈 때리는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. 첫 번째는 남편이 제 식사량을 지적질 한다는 거예요. 처음에 연애할 때는 우리 땡땡이 많이 먹네? 난 잘 먹는 여자가 좋더라. 우리 땡땡이 먹여 살리려면 돈 많이 벌어야겠다.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욕이라고 생각했겠어요? 내가 복스럽게 먹는가 보다, 그게 좋은가 보다 생각했죠. 근데 알고 보니 다 속셈 있는 말이었어요. 아까 말씀드렸듯 저도 양이 적은 사람은 아니라 1인 1메뉴 하는 사람이에요. 서로 다른 거 시켜서 나눠 먹는 건 괜찮은데 제 것만 퍼주는 건 양이 부족해요. 그렇다고 손 가리고 내 거 안 뺏기려고 우걱우걱 먹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지만 웬만하면 양은 맞춰서 먹으려고 해요. 근데 어느 날부턴가 남편이 지껏 다 먹고 제가 먹는 모습을 멍 때리고 쳐다보더라고요. 이거 진짜 남이 해도 좀 안 됐다 여길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 제 음식 한두 숟가락씩 퍼줬어요. 근데 이게 버릇이 되니까 나중엔 메뉴 나오면 제 거에서 일단 크게 한 숟가락 퍼가요. 말이 한 숟가락이지 양으로 치면 3분의 1을 가져가는 거예요. 그렇게 먹고 나면 저는 먹은 것도 아니고 안 먹은 것도 아니더라고요. 근데 또 먹는 걸로 뭐라고 하기 싫어서 참았다가 집에 와서 밥을 더 먹곤 했는데 남편 새끼 지가 내 밥까지 처먹은 건 생각도 안 하고 또 먹냐? 너 그러다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디룩디룩 살쪄서 아줌마 되겠다? 와, 진짜 죽일 뻔했어요. 그때 저 결혼하고 3kg 빠졌거든요. 남편은 딱 봐도 5kg 이상은 쪘는데 자긴 하나도 안 쪘대요. 그리고 저보고 살쪘대요. 어이없어서 저울 들고 와서 남편 앞에서 바로 몸무게 재니까 저울이 고장났나 이지랄하고. 아무튼 그 다음부턴 외식하면 꼭 둘이서 가도 메뉴 3개 시키거나 사이드 메뉴 같이 시키거든요. 그니까 식비 좀 줄이자 이러고 있어요. 그래서 그 다음부턴 남편이 제 음식 크게 한 숟가락 가져가면
저도 그만큼 남편 음식 퍼와요. 나도 맛 좀 보자 이러면서요.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진짜 소름 끼쳤던 일이에요. 신랑 친구네 애기 돌잔치를 갔는데 나중에 답례품 주잖아요. 근데 제가 일적으로 신랑 친구를 좀 도와줬거든요. 저한텐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어서 살해하겠다는 거 돈 안 받고 도와줬거든요. 그 일로 몇 번 그 부부한테 거하게 대접받아서 애기 돌잔치 때는 저희가 돌반지도 하고 돈도 따로 넣었어요. 그랬더니 고맙다고 답례품을 저희만 비싼 걸 해줬나 봐요. 물론 저는 몰라요. 신랑 친구네 부인이 저한테 전화해서 와줘서 고마웠다 어쩌고 저쩌고 쿠키 세트 잘 받았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구경도 못 해본 쿠키 얘기를 하니 무슨 말이냐고 되물었죠. 그랬더니 친구 와이프도 좀 당황하면서 자기 신랑한테 물어보겠다고 얼버무리고 끊었네요. 바로 촉이 오더라고요. 저희 신랑한테 물어보니까 웬걸 시댁 갖다 줬대요. 이것만으로도 웃긴데 나중에 시모가 이런 상황 진짜 하나도 모르고 한다는 말이 쿠키 요만한 거 한 봉지 가져왔다고 하더라고요. 그때 와이프분 말을 종합해보면 약 10만 원대 유명 제과점 쿠키 세트예요. 양이 꽤 많았을 텐데 남편 놈이 일단 지 입에 쳐놓고 남은 건 제 입에 들어갈까봐 그게 아까워서 시댁 가져간 거죠. 이것 말고도 사건은 진짜 많아요. 햄버거 세트 시키면 일단 감자튀김 다 먹고 햄버거 먹는다든지 또 고깃집 가면 지 일하고 와서 팔 아프다고 저보고 구우라고 하고는 굽히든 촉촉 지 입에만 쳐넣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해요. 애 생기면 나아지려나 했는데 웬걸요? 애기 이유식까지 지가 처먹는 놈이에요. 그러면서 맨날 하는 소리는 식비 아끼자 그만 좀 먹어. 그렇게 먹으면 건강에도 안 좋아. 와 진짜 환장할 노릇이었죠. 결국 나중엔 밥을 따로 먹었어요. 지가 먹는 게 어느 정도인지 몰라서 저러는구나 싶어서 일부러 밥 따로 하고 반찬 따로 하고 지가 처먹는 만큼 계속 퍼부어줬죠. 10인용 밥솥에 가득 차게 밥을 했는데 한 끼에 그걸 다 먹네요. 그래서 빈솥 보여주면서 식비 줄여야지 당신 그러다 성인병 온다? 우리 다은이 시집가는 건 보고 죽어야지. 그렇게 말해줬네요. 물론 그 후로 남편 놈 바꿀 생각 일절 안 했고 이혼하는 그날까지 밥을 따로 먹었어요. 사실 남편 식탐으로 5만 종이 다 떨어지긴 했는데 뭐랄까 이게 식탐 때문에 이혼한다는 게 그 당시엔 제가 생각해도 어이가 없었다고 할까요? 그래서 참고 살았어요. 근데 남편 식탐도 버거운데 시댁 가면 남편 같은 인간이 버글거리는 게 도저히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. 남편 집은 시부모님이랑 도련님 이렇게 셋이서 살고 있어요. 나머지 가족 모두 식사 예절이라곤 진짜 저희 집 강아지만도 못해요. 저희 집 강아지는 제가 기다려 하면 기다렸다 먹는데 이 집은 어떻게 된 게 반찬이 한 상에 올라가는 걸 못 기다려요. 계란 부쳐서 식탁에 올려두고 국 뜨려고 돌아서면 이미 계란은 온데간데 없어요. 대단한 반찬 아니고 진짜 기름 좀 묻었다 하는 반찬 있잖아요. 소세지, 계란 이런 거. 상에만 올라가면 제가 자리에 앉기 전에 다 없어지고 남은 건 김치예요. 김치도 맛있는 부분은 싹 다 먹고 맛없는 푸른 줄기만 남겨둬요. 처음에 몇 번은 시댁 가서 고기 구워 먹었는데 3번 당하고 죽어도 그 짓은 안 했죠. 남편 같은 새끼 3개가 고기를 툭 내고 앉아있는데 진짜 화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 먹는 속도를 못 따라잡겠던데요. 시댁에서 고기 구워 먹자 하고 진짜 한 점도 못 먹어봤어요. 근데 더 웃긴 건 지들끼리는 식탐이 장난 아니라도 또 나름대로 양보도 하면서 처먹어요. 근데 제 입으로 들어가는 게 진짜 아깝나 보더라고요. 특히 저희 시어머니는 맛있는 건 절대 저 안 줘요. 숨겨뒀다 몰래 제 신랑만 먹이거나 아니면 저 일 시키고 한참 바쁠 때 먹이는 거예요. 이것도 저것도 안 돼서 제가 같이 식탁에 앉으면 맛있는 건 제 젓가락 안 닿는 곳에 멀찍이 둬요. 그리고는 제가 그리로 손 뻗치면 못 먹게 방해를 하더라고요. 먹는 걸로 진짜 얼마나 서러운지 근데도 신랑 눈엔 그게 안 보이나 봐요.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. 이렇게 5년을 살았어요. 그러다 결정적으로 제가 이혼하게 된 사건이 일어났죠.
매번 시댁 가서 먹을 걸로 서름당하고 오니까 일단은 잘 안 가게 됐어요. 근데 진짜 모질게 인연 끊는 거 아니면 어떻게든 1년에 한두 번은 보게 되잖아요. 그때마다 저지랄이니 너도 당해보라는 마음으로 신랑 데리고 친정으로 갔어요. 근데 이 새끼는 진짜 뼛속부터 저랑 다르게 난 놈이더라고요. 저희 친정 부모님이 싫은 소리 하나 못하는 분들이라서 제가 친정 도착하자마자 일을 좀 시켰거든요. 근데 신랑도 바로 싫다고 하더라고요. 쉬고 싶은데 일 시킨다고요. 저 빡쳐서 부모님 계시든 말든 소리 질렀어요. 야, 너만 힘드냐? 너희 집 가면 난 그 전날 야근하고도 삼시세끼 밥 차리고 설거지까지 전부 나 혼자 해. 그러니까 너도 그 몸땡이 아끼지 말고 일 좀 해. 평소에 안 그러던 사람이 소리를 지르니까 지도 놀랐는지 시키는 일 하더라고요. 저희 부모님은 진짜 뭔 일 날까 싶어서 조마조마해 하시는데 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족발이랑 치킨, 탕수육 시켰어요. 일부러 신랑 눈치 못 채게 1층 현관 나가서 조용히 받아다가 안방에 펴놓고 부모님이랑 애기 데리고 넷이서 먹었어요. 근데 이놈이 거실이 조용해지니까 우리만 뭐 먹는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지 안방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더라고요. 뭐 난리가 났죠. 장인어른, 장모님 섭섭하다 어쩌다. 저희 부모님 저보고 똑같이 굴지 말라고 말리셨는데 제가 눈깔 뒤집혀서 어거지로 밀고 나가니까 아무 말씀 안 하셨던 거거든요. 나중에 말씀 들어보니까 특히나 남편 새끼 식탐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서 저게 얼마나 쌓인 게 많으면 저러나 싶어서 그냥 따라 주신 거래요. 근데 본격적인 사건은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. 신랑 놈은 역시나 지가 당해도 절대 깨닫는 게 없더라고요. 하긴 걔가 똥을 끊지 몰라서 그랬겠어요? 그냥 제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까우니까 그 지랄이었겠죠. 근데 문제는 지 새끼 입에 들어가는 것도 아까워한다는 거였어요. 어떻게 된 게 시댁 식구들은 지들끼리 있는 가족이랍시고 똘똘 뭉쳐서 식탐 부리면서도 서로 상도가 있더니 지 자식은 그 가족에 끼워주기 싫었나 봐요. 아무튼 이 신랑놈이 시모한테 제 친정에서 있었던 일을 전부 까발렸나 보더라고요. 시모가 저한테 전화와서 한번 오라고 계속 그러는데 촉 있다가 와서 애기 감기 기운 있어서 못 간다고 했어요.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갑자기 시모가 저희 집으로 들이닥치는 게 아니겠어요? 저한테 한바탕 지랄 치려나 했는데 웬일로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요. 진짜 그 고요가 더 무서워요. 근데 시모가 올 때부터 큰 가방 하나 들고 와서 저게 뭔가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까 짐 싸서 왔더라고요. 말로는 시아버지랑 대판하고 나왔다고 하는데 제가 그 성격을 몰라요. 내쫓기는 게 시아버지면 시아버지였지 절대 시모가 내쫓겨서 나올 사람이 아니거든요. 뭐 그렇게 시모는 저희 집에 아주 다리를 뜬 뱀처럼 들어앉았어요. 다음 날이 토요일이라 늦잠 좀 자고 일어나니까 남편이랑 시모가 애가 옆에서 울고 있는데도 지들끼리만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. 애기도 보통 때 같으면 저 일어날 때까지 같이 자거든요. 그렇게 늦은 시간은 아니고 늦잠 잡아야 9시엔 눈이 떠져요. 근데 시댁은 원래 새벽부터 눈 떠서 밥 먹는 사람들이긴 했어요. 애기도 사람 움직이니까 그 소리에 잠이 깨서 주방으로 아장아장 걸어 나왔나 봐요. 근데 그런 애를 옆에 두고 지들만 처먹는 거예요. 더 소름 끼친 건 애기 이유식 만들려고 재료 전부 손질해서 잘게 다져둔 걸 후라이팬에 쏟아 붓고 청양고추 썰어 넣어서 볶음밥 했더라고요. 근데 남편은 그 와중에 제가 나오니까 밥이 아직 한참이나 남아있는데 그걸 진짜 3숟가락만에 지 입으로 다 쳐놓더라고요. 저한테 뺏길까봐 그러는 거예요. 짐승이 따로 없죠. 제가 벙쪄서 애 하나 들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시모 한다는 소리가 네 남편 굶어 죽어야 속이 시원하겠냐? 이러고 있네요. 진짜 참다. 어머님, 이거 애기 이유식할 재료예요. 당장 애기 아침밥도 없는데 이게 뭐예요? 최소한 드실 거면 애 먹을 거라도 남기고 드셔야죠. 그러면서 짜증나 이러고 바로 동네 마트 갔어요.
우는 애기한테 주스 하나 사서 입에 물리고 이유식거리 장 봐서 집에 가려는데 진짜 속에서 천불이 나는 거예요. 이걸 어떻게 대갚아주지 한참 생각하다가 애기 안고 집으로 안 가고 시댁으로 갔어요. 시아버지랑 도련님 계셔서 어머님 없어서 제대로 못 먹었을 테니 제가 밥 해드릴게요 하고 주방으로 들어갔어요. 제가 시집살이 5년에 깨달은 건 저희 시모가 아무도 모르는 보물창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. 저도 어쩌다 우연히 알게 된 건데 가족이랑도 나눠 먹기 아까운 건 거기 넣어 두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 있는 식재료 이용해서 탕을 끓이기 시작했어요. 전복이랑 한우랑 닥치는 대로 넣어서 끓이니까 맛있는 향이 솔솔 나기 시작했어요. 근데 좀 있으니까 남편이랑 시모가 어떻게 알고 시댁으로 왔더군요. 그래서 시모한테 마땅히 할 게 없어서 보물창고 재료 썼다고 얘기하니까 얼굴이 파리해지는데 진짜 고소해서 웃음이 다 났네요. 시모랑 남편은 저희 애기 밥 다 처먹고 안 놓고도 또 식탐 부리면서 식탁에 앉더군요. 그래서 4명 밥상 차려주고 저는 애기 안고 거실에 앉았어요. 역시나 저보고 한 숟가락 뜨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네요. 어차피 먹으라고 해도 안 먹을 참이어서 잘됐다 생각하고 있는데 지들끼리 맛있다고 쩝쩝거리면서 먹더라고요. 진짜 탕을 한 솥 끓였는데 10분도 안 돼서 다 먹었는지 솥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. 제일 밑에 있는 것까지 싹싹 긁어먹는 거 확인하고 주방으로 갔어요. 시아버지 그제야 좀 민망했는지 너도 한 숟갈 뜨지 그랬냐? 그러길래 입맛 없다고 말하고 주방 쪽 베란다에 있는 솥 하나 들고 나와서 어머님 보여주면서 말했어요. 어머님 이거 육수 내둔 거죠? 이 육수 사용해서 끓였어요. 제가 그 말하니까 진짜 냈다 동시에 숟가락 탁 놓더군요. 그 육수가 뭐냐면 다들 처먹는 건 선수인데 치우는 거 죽으라고 안 하거든요. 제가 쭉 지켜봤는데 한 달 넘게 곰팡이 핀 거 아무도 안 치우고 그대로 둬서 곰팡이 육수예요. 저도 그거 알면서 일부러 곰팡이 육수로 끓이고는 시침이 뚝 떼고 앉아 있었던 거죠. 근데 시모가 미쳤는지 갑자기 제뺨을 올려치더라고요. 물론 저 같아도 이런 일 생기면 빡치긴 했을 거예요. 근데 저도 바로 반사적으로 남편 놈뺨을 올려쳤어요. 그 바람에 시모가 저보고 미쳤다고 쌍욕을 하고 난리가 났네요. 어디서 못 배워 먹어서 먹을 걸로 장난을 치냐. 그것도 모자라서 내 아들 뺨을 치냐. 근데 그 순간에 무슨 정신이었는지 머리가 맑아지면서 냉정을 되찾게 되더라고요. 저한테 욕하는 시모 눈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바로 대받아 쳤어요. 먹을 걸로 장난치는 건 이 집 사람들이죠. 지들 입에만 쳐넣는다고 한 입 먹으라는 소리도 없이 먹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저한테 먹을 걸로 장난을 치네만의 소리를 해요. 진짜 걸구신 들었어요? 곰팡이국도 맛있게 먹더니 그거 먹고 미쳤어요? 제가 눈 동그랗게 뜨고 대드니까 다들 놀랐는지 아무 소리 못하고 있길래 남편 새끼한테도 한마디 해줬어요. 거지 같은 집구석에서 자라서 거지처럼 굴어도 내 봐줬는데 네 새끼 입에 들어가는 것도 뺏어 먹는 꼴은 내가 못 보고 살겠다. 너 결혼할 때 2천 보탰지. 그거 네 식구들 입에 들어가느라 내 카드 긁은 값이니까 그대로 너 몸만 나가면 돼. 네 옷은 버리는 것도 짐이니까 현관 앞에 둘게. 가지고 가. 그렇게 말하고 바로 나왔어요. 그 후에 뭐 그런 일로 이혼하냐고 남편 놈이랑 시부모들 돌아가면서 전화 오는데 그때마다 제가 당한 거 하나씩 다 읊어주니까 쪽팔렸는지 더는 전화 안 오더라고요. 이혼 소송 진행해서 위자료랑 양육비 전부 청구해둔 상태예요. 남들이 들으면 먹을 것 때문에 이혼했다고 우스운 꼴 날 것 같긴 한데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제 사연 적어봅니다. 사람이 딴 건 몰라도 처먹는 거 보면 그 인성이 보이더라고요. 이 사연 들으시는 분들은 결혼 전에 꼭 상대방 식탐 제대로 알아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랄게요. 구독, 좋아요, 사연 공유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